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류준수입니다.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졌죠. 그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전국 최연소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이죠.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과 또 만남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곡에 있는 한 호텔에서 취임식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 오셨던데 문전성시를 이루던데. JTB 사장님이 와주신 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몇 명이 나왔을까요? 한 500명 이상 왔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체육 관계자분들 위주로 모셨고요. 한 400여 명 정도가 오셨고, 제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신다는 지인분들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체육 관계자분들 위주로만 모셨습니다. 네, 제가 여름말에 이제 전국 최연소 당선이라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제 최고령은 부산 쪽에서 82살 드신 분이 당선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박지원 회장님은 지금 30대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 그러면 어떻게? 이제 37 됐습니다. 37. 이제 올해 6월 지나면 만 나이로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35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체육회장이면 한 20명 되잖아요. 맞습니다. 230명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 최연소. 그러면 일각에서는 체육회장이 너무 나이가 많아도 좀 그럴 것 같고 선입견이 또 너무 어려도 또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만나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교롭게 전국 200여 개 체육회 중에서 이제 당선인 중에 80대가 한 분 계시고 30대가 저 혼자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 영화 은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사 보면은 당신의 젊음이 당신이 잘했다고 받은 상이 아니고 나의 노년이 내가 잘못했다고 받은 벌도 아니다, 그런 대사가 있는데 사실은 나이에 많고 적음 자체는 뭐 같이 중립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일단 단정 짓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 개혁적이겠지, 또는 나이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경륜 있게 자라겠지라는 것이 그것도 선입견이거든요. 선입견이 사실.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을 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이례적으로 젊다 보니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기대도 받고 있고 또는 이제 불안정하겠거니라는 우려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는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미묘하게 선을 잘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본업은 변호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또 그 뭐 M 방송사에서 또 방송 진행도 했었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재능도 많고. 꿈은 뭐 저는 밤마다 꾸는데요. 그 꿈은 떠나서 변호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에서 여러 분야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에 좋은 플랫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사에 대한 관심도 있다 보니까 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맡은 적이 있었고요. 지역 봉사단체에서 회장 활동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바둑을 배워서 바둑협회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바둑도 이제 체육 종목단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육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체육회장도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육회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체육회장을 가기 위해서 바둑회장도 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주변에 이제 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익이 지금 전주시 체육회장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네. 경쟁이 좀 치열했잖아요. 가장 또 전임하셨던 센 분을 꺾고 당선이 됐는데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당선된 까닭, 주요 원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체육회장이 원래는 자치단체장이 겸직을 했던 자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민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민선화된 이유는 지자체장이 체육회를 선거의 친위 조직처럼 조금 남용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체육인들이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체육회장이 민선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바라는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선이 되었던 것 같고,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체육인들의 그 의식이 조금 더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체육회장은 체육인 출신이 맡으면 제일 부담 없고 잘 할 거라는 생각은 믿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민선 2기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술자리도 많죠. 만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장이 로타리 총재님도 바쁘게 산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전주시 행사도 많고. 체육회 이제 종목 단체가 정 가맹 단체가 53개가 있고 이제 준 회원 단체와 인정 단체를 합치면 6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몇 개의 단체마다 각자 1년 동안의 사업과 대회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곳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이런 데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고 또 예산 관계로 이제 유관기관들 뭐 시청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사실 목도 좀 잠겨 있는데 어제 또 시의회 관계자분들 만나서 또 한잔 하느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죠. 네네. 네. 결제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또 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요.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와, 변호사 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체육인들 만나면 신임 회장에게 거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이 초심이 있어서 가장 의지가 강할 때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것들을 많이 염원하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그런 방패막이가 돼주는 것을 회장에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기존에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을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시장님의 측근으로 많이 임명되는 경우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체육회 내부 직원들을 이렇게 승진으로 올려서 사무국장도 임명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는 조금 더 회장이 적극적으로 밖으로 다니면서 세일즈맨처럼 예산 확보뿐만 아니고 민간 재원들도 확보를 해서 대회를 치르는 데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우리 14개 시군도 또 도체육회장님 비롯해서 만남 가지셨더라고요. 김관영 맞습니다. 지사하고 함께. 네네. 거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이제 제가 14개 시군 체육회장 협의회에 이제 나이가 젊다 보니까 총무를 맡게 돼서 자연스럽게. 최근에 취임식들이 많아서 다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군에서도 비슷하게 정치적으로 조금 독립돼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는 요구가 많고 예산 관련해서 조금 지금 현재 과도기다 보니까 약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된 예산을 주는 공급원이 시청이나 군청이다 보니까 시장과 군수와의 관계가 굉장히 조금 미묘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령 예를 들면 뭐 지방 세수의 일정 금액을 체육회 운영 보조금으로 좀 이렇게 딱 주도록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든지 예산 관련된 아무래도 요구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한 자릿수 퍼센티지라도 그렇습니다. 지방 세수에서 얻게 되면 잘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실제로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전년도 그 도세 수입 결산액의 2% 이내를 보조를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2~3%만 주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네. 체육회가 이제 어떤 자치단체장이 오든지 간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 체육회에서 그런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대한체육회와 함께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공약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이 전주 그 경기장 내에 있었죠? 네, 지금도 종합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전 계획이 서 있습니까? 멋지게 공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우범기 전주시장님도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주된 공약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 자리를 이제 마이스 산업의 어떤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육회 사무실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시장님의 보관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이제 뭐 야구장도 짓고 육상 경기장도 짓고 복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간으로 체육회 사무실도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시에서는 원안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가 됩니다. 약 50억 내외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 체육인들은 그 정도 예산이면 체육회관을 하나 별도로 건립을 해서 좀 새빵살이를 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도 있어가지고 내 집에 하나 생기면 좋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시청과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당히 큰 돈인데 한 해 지금 예산이 그 정도 되지 않나요? 50억 원? 맞습니다. 그 정도가 네. 이제 각 종목 단체의 대회 보조금이라든지 또 시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로 50억 원 가량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이 그 가운데 이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드나요? 운신의 폭은? 그 보조금이라는 거는 다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크게 운용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이사회를 꾸려서
임원진 이사 회비를 거두면 그 정도에서 이제 많이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일부 이제 저희 시 운영 보조금 받는 거에서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은 특색 있게 추진해보고 싶다는 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아, 체육회장은 네.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네. 저도 당연히 많이 이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출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회비는 이제 3천만 원으로 1년에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는 사실 더 내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벌어서 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스포츠에 1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의료비가 3달러가 줄어든다. 네. 우리 전주만 놓고 보면 스포츠 복지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체육 예산들이 국위 선양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에 집중됐던 측면이 있고요. 선진국들은 보면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 절감 차원 내지는 시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생활체육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활체육 예산으로 점점 비중이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는데요. 뭐 전주시는 뭐 타 지자체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시비가 이렇게 체육에 이렇게 넉넉하게 오는 편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화예술 쪽도 있고 보훈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 챙기셔야 될 곳이 많다 곳이 보니까 많기 때문에. 예, 시장님이나 도지사님도 아무래도 체육 쪽도 물론 눈치를 보시겠지만 다른 곳도 눈치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특별히 타 지자체보다 많이 달라라는 요청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게 세수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셔야 되겠네요. 물론 취임식 때 우범기 시장도 참석을 하셨던데 네,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럼요. 예,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생체라고 하죠. 독일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들이 많이 일상화가 됐던데 우리는 간이시설 뭐 공원이나 둔 지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큰 도움은 없잖아요. 쓰는 사람만 쓸 뿐이고. 예, 체육인들이 사실 가장 많은 요청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네. 시설 부분이죠. 기왕이면 자기가 가까운 곳에서 더 좋은 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싶다, 생활체육을 하고 싶다라는 요구들이고, 전주시는 뭐 다른 지자체보다는 이제 땅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설이 조금 열악하죠. 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새로 오신 시장님도 사실 뭐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일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홍보, 위상 강화 위해서 전주시 체육회 홍보 SNS라든지 적극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네, 시체육회가 기존에 사실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좀 공보나 홍보 기능이 약해서 시민들께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육부 출입 기자단분들과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간담회 자리도 자주 가지고 저희 전주시에서 좋은 체육 관련 소식이 있으면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요즘은 뭐 시민들이 직접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뉴미디어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육 각 종목 단체들이 하는 행사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시민들께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 담당 전담 직원을 팀을 두든지 아니면 외주를 주든지 해가지고 좀 영상 송출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아침에는 전국 최연소 체육회장 당선인인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또 삶이어서 저분이 운동도 잘할까, 생활체육도 잘할까,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네. 또 변호사 이미지가 있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종목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운동은 정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만 많이 한 것은 맞고요. 네. 운동을 잘 못하고 좋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검도부를 해가지고 검도는 10년 이상 했고 틈틈이 이제 운동은 이것저것 배웠어요. 뭐 테니스도 배우고 골프도 배우고 이제 좀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 만한 종목 중에서는 이제 역도라든지 뭐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동호회 활동도 좀 해가지고 생활체육에 대한 애정은 있고요. 근데 역시 물론
체육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렸을 때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저한테 운동 좀 해라, 앞으로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서 많이 잘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못하고 공부만 한 것이 아쉬워가지고 근데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지금은 예, 틈틈이 하고 있는데 아직 네. 아이가 어려서 제가 어.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할 짬을 많이 못 내고 네. 집에서 이제 운동방 하나 두고 집에서만 이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면은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은 종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보기와 다르게 좀 힘쓰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저 음. 이제 뭐 역도나 레슬링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오. 역도는 사실 제가 보시면 팔다리가 짧거든요. 그래서 팔다리가 짧아야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바닥에서 조금만 들어도 되기 때문에 체형은 역도를 하기 좋은 체형입니다. 뒤늦게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예전에 네. 그 대회도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아마 30대에 또 최연소 당선이기 때문에 또 변호사 또 스펙도 있고 저분이 전주시 체육회장을 일단 밑그림으로 생각하고 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을 거야. 꿈은 열려 있으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 식으로, 많이 듣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네. 제가 이제 20대 때 고향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 가서 뭐 판검사나 대형 로펌 가지 않고 지방 고향에서 개업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런 시선으로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장이라는 자리가 기존에는 정치색이 강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많은데 선입견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예, 아마. 지금 당장은 제가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요. 예, 일단 맡은 바를 충실히 하고 또 체육회 일도 그렇고 예전 방송도 그렇고 그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꿈은 열려 있으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네. 뭐 당장 뭐 이걸 하고 나서 뭘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 지금 맡은 바 역할은 어쨌든 체육회장과 변호사이기 때문에 두 일 그리고 뭐 가장으로서 아이 키우고 잘 가족들 부양하고 그 일만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닫혀 있었잖아요. 네. 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슬로건 자체에 역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좀 이제 달라집니까 올해는? 꿈틀거리나요 뭔가 이제? 그 말씀하신 체육 각종 행사와 대회들이 재작년까지는 거의 많이 취소가 됐고요. 작년 상반기까지도 못 열려서 하반기에 예산이 몰려서 집행되는 조금 기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정말 많은 대회가 몰려서 급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올해가 아마도 체육 행사의 정상화의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 달에 아태 마스터즈 대회도 있고요. 맞아요. 네. 전주시만 보더라도 9월 달에 뭐 배드민턴 그 시니어 월드 그러니까 전국 세계 대회죠. 세계 대회도 열리고 우리 지역에서 열리나요? 그렇습니다. 전주에서 열립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올해가 실질적으로는 체육 행사의 정상화의 원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슬로건도 말씀하신 대로 체육 본연의 정신처럼 역동하는 꿈틀거리는 체육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시민들께 보여드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전국 대회 같은 거 세계 대회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예.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러시군요. 한때는 또 축구 중계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녹화 전에도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기장에 붙어 있는 명명 배드민턴 대회도 세계 대회 우리 지역에서 열린다고 했잖아요. 예. 시니어 대회.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으로 하지 말고 박주봉 선수도 있고 하태권 선수도 있으니까 그 이름을 좀 붙여서 그렇게 좀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그게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레슬링 동호회 활동을 했을 때 전주대학교 류인탁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진천 선수촌장으로 가 계시죠. 이렇게 저희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체육의 명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인 뭐 양정모 그 고모님도 그렇고 저희 뭐 현재 도체육회 사무처장을 하고 계신 신주섭 처장님도 다 금메달리스트시고 한데 그분들을 기리고 또 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딴 체육시설이나 뭐 길을 만든다든지 예. 이런 것들도 사실 진행을 하면 좋은데요. 이게 시의회라든지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또 다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뭐. 예, 제가 뭐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한번 노력해 저희 보겠습니다. 이제 그 권고 사항이고 네, 그렇게 예. 되면 우리 지역 인물을 더 알릴 수도 있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 유치를 할 때도 예전 저는 바둑협회장을 했는데요. 뭐 이창호배 바둑 대회도 있지만 이창호라는 브랜드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정말 신적인 존재로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이창호가 살던 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념관이나 박물관으로 만들면 정말 외국 관광객들도 한옥마을에 많이 올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이창호 선수 본인과 국수 본인과 이제 여러 가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의치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종목 단체마다 전주와 전라북도를 빛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이름도 빛내고 또 지역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그 30대 열정이 느껴지고 준비된 체육회장이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취임식 때도 뭐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못 오신 분들 또 만나야 될 분들 많잖아요. 네. 모처럼 텔레비전 또 출연하셨으니까 화면 보면서 정면에 카메라 예. 보면서 인사 말씀 뭐 포부 듣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전주시 체육가족 여러분과 체육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들께서 다 체육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육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주시 체육회가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좋은 사업들을 시민들께 알려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또 의료비 절감, 복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님이 시정하시는데 또 시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을 하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JTB도 앞으로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저희들 시체육회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 큰 대회들 많은데 한때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수식어가 전주 앞에도 마찬가지고 열악하다는 말은 이제 좀 떼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육에서부터라도. 네. 네. 그러려면은 우리 전주시 체육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전주와 전북이 사실은 예전에는 체육만큼은 굉장히 강도 또는 강소라고 하죠. 강소시로 불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세나 시세가 조금 약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육 분야에서도 뭐 어떤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떨어지고 또 시설도 열악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님과 도지사님은 체육에 관련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체육을 다시 좀 학교 체육도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최대한 시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감이 크고요. 체육 현장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일교차가 참 커서 아침에 출근길에 옷 맞춰 입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